가입고객 모두 114년을 지켜온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적은 양의 빨래를 매일매일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보람상조. 보람상조? 보람상조. 수많은 수상기록과 함께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명품 상조로서 대한민국 상조 문화를 이끌어 전통의 보람상조. 고객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직한 프리미엄 상조 보람상조. 합리적인 금액에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전화 주세요. 080-460-5050. 080-460-5050. 가입고객 모두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첫째, 꼼꼼한 토탈 보장에 월 10,000원대부터 50여 가지의 물품, 장내 전문 인력 9명 파견, 고급 리무진과 장애 버스까지 빠짐없는 토탈 보장. 이미 많은 분들이 보람상조에 철저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고 계십니다. 가입고객 모두 114년을 지켜온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적은 양의 빨래를 매일매일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둘째, 27주년 스페셜 서비스 포함 월 10,000원대부터 LED 영정 액자 서비스, 프리미엄 압축 앨범, 사이버 추모관, 부고 알림 서비스까지 보람상조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4가지 스페셜 서비스도 이번 기회에 꼭 받아보십시오. 셋째, 세월이 흘러도 오르지 않는 금액 월 10,000원대부터 장례를 10년 뒤, 20년 뒤에 치르셔도 갱신도 인상도 되지 않습니다. 월 10,000원대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미리 적립해 두시면 사랑하는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고객 모두 독일 주방의 명가 가이타이너 튀김기와 미니 세탁기가 모두 무료. 지금 전화 주세요. 080-460-5050. 080-460-505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수요일 MBC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공무원을 10,000명 가까이 늘리는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첫 소식 장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안보다 1,375억 원 숭감된 428조 8,33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1조 5천억 원 줄어드는 등 총 4조 3,251억 원이 감액됐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등 총 4조 1,87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내년 9,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에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합니다. 과세 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 법인 세율을 25%로 올리고 3억 원이 넘는 소득자의 소득 세율도 2%포인트 올리는 부수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본회의가 11시간 늦게 속개된 데 이어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이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집단 항의하며 다시 정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 중인데 본회의를 소집해 법인세 표기를 진행한 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시간 드렸으면 됐지. 지금 여러분들을 항의하실 저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원 중에 도중에 가는 데가 어딨어 세상에. 한국당은 예산안엔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한다며 집단 반대 토론을 한 뒤 표결엔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예산과 이면 거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당초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또 최근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7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사업비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3,035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1,911억 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 912억 원, 중증 외상센터를 지원하는 데 212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지원 기준 임금이 16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와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한 달 기본 운영비 지원은 473만 원에서 516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교통비 10만 원을 받게 되고 월 급여는 213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국 6만여 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등 지원금은 321억 원 증액됐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 훈련센터 건설에 5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비 9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으로 601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지원비로 15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 운영비는 올해 6,689억 원에서 내년 8,05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뺐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검찰 소환을 미룬 최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장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성실을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검찰은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 책임자에게 특활비를 건네 검찰은 최 의원의 와 여의도 국회의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세 차례 출석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실제 특활비 수수 여부와 사용처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민수입니다. 개막을 이제 60여일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국가 주도의 도핑 스캔들에 휘말린 러시아에 대해 올림픽 참가를 금지한 겁니다. 김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IOC는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회의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불허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도핑 결과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러시아에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창올림픽 때 러시아 국기 개양이나 국가 연주는 금지되고 러시아 선수들도 강화된 도핑 검사 후에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These invited athletes will participate, be it in individual or team competitions, under the name Olympic Athlete from Russia, with the acronym OAR. 러시아는 모욕적인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할지는 오는 12일 올림픽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계 스포츠 5강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막을 65일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도 흥행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IOC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가운데 도핑 조작에 연루된 25명의 성적과 기록을 삭제하고 메달 11개를 박탈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리커창 총리 등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평가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 이어 15일부터는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유적지가 있는 충칭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춰주는 주취 감형 폐지 청원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 강화로 음주 성범죄를 봐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 씨는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 씨 등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 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에 올렸습니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국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재정경제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와 파나마, 미국령 사모아, 몽골 등 EU 밖 17개 국가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EU 차원의 통일된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Vingtaine de pays qui, malgré 10 mois de dialogue, n'ont pas pris les engagements nécessaires. EU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 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고 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U는 지난 1년간 92개국 등을 대상으로 조세 투명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벌여왔으며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17개국 외에 47개국을 그레이 리스트에 선정했습니다.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대한 EU의 제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목록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외 신인도 등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선정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의 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어긋나며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EU가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유해 제도라고 규정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몇 달 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번에는 남부 LA 근처 벤추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4일 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벤추라 인근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지역에는 최대 시속 100km에 가까운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마른 초목을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가까운 5만 에이커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가옥 15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또 지역 주민의 3분의 1 가까운 2만 7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We can see the flames up in Santa Paula burning towards us, so we're going to grab the kids and all their stuff, and I don't know where we're going to go. 화재 발생 직후 사망자 보고가 있었지만 동물의 사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추라에서는 아파트 건물이 화재에 무너졌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26만 호의 주택과 상업시설에 전력이 끊겼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벤츄라 지역에 비상령을 발동했지만 강한 바람과 불길로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4일부터 일명 센타애나 강풍이 불면서 산불 경보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센타애나 강풍은 태평양에서 불어온 바람이 내륙의 사막 지역을 통과한 뒤 다시 바다 쪽으로 돌아나가는 바람인데 풍속이 빠르고 건조해 수시로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0월에도 나파와 소노마밸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나 4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이브닝 핫클릭입니다. 재빠른 손기술과 천연덕스러운 연기의 합작품인 마술. 사람만 혹하고 빠져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마술사가 동물원 오랑우탄 우리 앞에서 카드 마술을 펼칩니다. 양손을 유리에 댄 채 카드를 가리자 우리 안 오랑우탄이 마술사의 손에 집중하는데요. 스리스리 얍!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밖에 있던 카드가 유리를 뚫고 오랑우탄 앞에 등장합니다. 신기한 듯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카드를 살펴보는 오랑우탄. 마치 비밀을 밝혀내기라도 하겠다는 듯 냄새도 맡는데요. 심지어 마술사가 아까 했던 동작을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본다고 뭐 하나요? 이런 귀여운 반응이라면 마술할 맛은 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보통 사람은 쉽게 경험하기 힘든 극한 스포츠의 짜릿함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시죠. 영국 버밍엄의 한 실내 경기장입니다. 호주, 미국, 프랑스 등에서 온 최고 기량의 오토바이 스턴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연습한 재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힘차게 달리다가 그대로 점프! 거침없이 허공을 누비는 모습이 정말 근사합니다. 선수의 시점에서 생생히 촬영한 덕분에 직접 고난도 고개 기술을 펼치는 것 같은 전율과 스릴이 전해지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극한 스포츠에 도전하는 이유를 이제 살짝 알 것도 같네요. 요즘 사람들은 노는 방법도 참 별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 치어리더의 짧은 영상이 예상치 못한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텍사스주의 한 경기장입니다. 치어리더가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발을 내디디며 마임 연기를 펼치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했나 봅니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등장한 건데 이른바 투명 상자 놀이라고 하네요. 너도 나도 눈앞에 상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상자를 발로 밟아 넘어가는 듯한 연기를 하는 건데요. 제법 그럴듯한 사람도 있고요. 잘하는 것 같다가 꽈당 넘어지는 사람도 있네요. 실제로 해보니 한 발을 흔들림 없이 공중에 고정시킨 채 점프하고 움직인다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닌가 봅니다. 깔끔하게 성공할지 장렬하게 실패할지 저도 이따가 한번 해봐야겠네요. 깜깜한 하늘을 가로지르는 빗줄기가 어째 기묘하면서도 쉽게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흡사 가닥가닥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를 떠올리게 하죠. 기상 연구를 위해 폭풍을 쫓아다니며 촬영하는 이른바 폭풍 추적자가 미국 애리조나주 일대에서 포착한 모습입니다. 찰나의 순간 번쩍이다 사라져버리는 번개의 모습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촬영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를 들고 한 달 넘게 이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이런 남다른 끈기와 열정 때문일까요? 볼수록 대자연의 위험을 담아낸 한편의 예술 영화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핫클릭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주정거장에서 피자 파티를 연 우주비행사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우주인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며 지낼까요? 우주인들이 만든 동영상 함께 보시죠.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위로 한껏 솟구친 머리카락.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 안에서 머리를 감는 시범을 보입니다. 먼저 튜브에 든 따뜻한 물로 두피를 적시고 Sometimes the water gets away from you and you try and catch as much as you can. 헹구지 않아도 되는 특수 샴푸를 발라 꼼꼼히 빗질한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It actually feels kind of squeaky clean right now. 머리카락에 남은 물기는 공기 중의 습기를 에어컨이 흡수해 정화한 뒤 식수로 재활용합니다. 양치질은 어떨까요? 물방울로 칫솔을 적시고 치약을 묻힌 뒤 양치하는 것까지는 지구에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조금 다릅니다. So what I do is I just swallow the toothpaste. 양치물이 떠다니지 않도록 흡수기로 빨아들여야 하는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엔 무중력 우주에서의 눈물 실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눈 밑에 젤리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And so if you keep crying, you just end up with a bigger and bigger ball of water in your eye. 이 밖에 우주에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벽에 고정된 침낭에 들어가 꿀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우주 비행사들이 도란도란 둘러모여 피자를 만들어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력이 없어 여기저기로 떠다니는 반죽을 붙잡아가며 소스를 바르고 취향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올립니다. 식탁도 접시도 필요 없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피자를 포크 2개로 잡거나 가위로 잘라 먹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의 사람과 고립된 공간에서 지내는 우주 생활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눈만 돌리면 보이는 환상적인 우주의 모습을 감상하며 지구에 대한 향수를 달랜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 이브닝 연예톡톡입니다. 배우 윤계상 씨가 악성 루머 유포자를 형사고소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윤계상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난달부터 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글을 올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는데요. 또 윤계상 씨가 주연한 영화 범죄도시 관객과의 대화에도 참석해 윤계상 탈세를 주장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고 합니다.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윤계상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형사고소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윤계상 측 조사를 마쳤으며 기록을 검토해 해당 누리꾼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우 남은희와 설경구 씨가 영화 감독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배우로 선정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배우 남은희와 설경구 씨가 내일 개최되는 제17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의 감독들이 주체가 돼 직접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상인데요. 남은희 씨는 I Can Speak로 올해의 여자 배우상에 선정되며 더 서울 어워즈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청룡상에 이어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고요. 설경구 씨는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올해 남자 배우상에 선정돼 앞서 대종상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 이은 3관왕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올해 새로운 남자 배우상은 택시운전사의 최기화 씨, 올해 새로운 여자 배우상은 박열의 최희서 씨가, 올해 감독상은 옥자의 봉준호 감독이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인기그룹 샤이니의 리더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온유 씨가 성추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근 온유 씨는 샤이니 공식 홈페이지에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 미안한 마음과 자신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일부 팬들은 논란이 일어난 지 4달 만에 한 뒤늦은 사과를 지적하며 온유 씨의 지지를 철회하고 탈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온유 씨는 지난 8월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마이크 드롭 리믹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28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아이돌 그룹이 세운 기록 중 가장 높은 순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올해 10월 DNA라는 곡으로 동일한 차트에서 67위에 오르기도 했죠.
빌보드는 K-팝 그룹 중 상위 40위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며 방탄소년단은 자체 기록도 깼다고 소개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수로는 유일하게 싸이가 지난 2012년 강남스타일로 해당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연예톡톡이었습니다. 낮부터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쌩쌩 불던 바람도 잦아들면서 어제보단 확실히 활동하기 한결 무난한 날씨 보였는데요. 하지만 차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부터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발효되겠고요. 강원 영서 북부와 경기 동부, 경북 서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과 그 밖의 중부지방 곳곳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각별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내일 눈은 내리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한기가 유입돼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밤사이 외부 오염물질이 약간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 곳곳은 공기가 조금 탁하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전주 3도로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7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혁수야, 다리 아프다. 시내로 해. 알겠어요. 난 조식 포함으로. 난 수영장이랑 스파. 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조건들을 어떻게 다 맞춰? 트리바고는 맞춰줘요. 원하는 조건은 물론 원하는 가격까지 트리바고에선 간단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호텔 트리바고. 수요일 MBC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